조용히 해. 이상한 거 보고 있어. 여튼 제가 내는 과제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니까 꼭 다 해오려고 하십시오. 심지어 저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너무 많이 밀렸다 싶으면 과제 양을 또 줄여주기도 하고 좀 더 괜찮잖아. 주원이 안 그래? 맞아 안 맞아? 솔직히 괜찮잖아요. 공부를 추가로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은 또 이제 저랑 하는 것만 또 하시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본인이 푸는 교재가 있어야지. 본인이 개인적으로 푸는 교재는 제가 푸는 교재, 저랑 같이 푸는 교재보다 약간 더 수준이 낮은 게 좋아요. 본인이 풀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인 것들, 또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게 실제 시험에서 실수를 좀 줄여주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학교의 부교재 이런 거 미리 다 풀어줘야지. 뭐 시험 기간에 와가지고 부교재 풀어야 돼요. 아니 그걸 여태 안 풀었다고? 야, 부교재 같은 거는 학기 시작할 때 한 2주 커서 다 끝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다. 왜냐면 부교재는 학생 전체를 타겟팅한 교재이기 때문에 평이한 교재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가끔 이상한 어려운 교재를 쓰기도 하는데 드뭅니다. 드물고 대부분 부교재는 평이한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학기 시작하면 한 달 이내에 이거 다 풀겠다 이런 목표로 다 풀었어야지. 그리고 시험 전에는 이제 본인이 풀다가 이건 좀 이 문제는 특징이 있어서 시험 전에 좀 다시 볼 필요가 있겠는걸, 이런 거 다 체크해 놨어야지. 그리고 그런 것들 위주로만 풀어봐야지. 강민이 내 말 맞아 안 맞아? 존나 맞는 말이지. 그래. 그러니까 제가 내는 과제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하는 공부가 하는 공부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과제를 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fx 절대값 있어봐야 의미 없죠. 절대값 뽀개면 되죠. 뭘 기준으로? 6. 고민하지 마.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이 기준이야. 6이잖아. 그제? 그래서 6의 왼쪽은 얘가 뭐가 되니? 2분의 1 x가 되네. 6의 오른쪽은 2분의 3x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여기서 역함수 사용 안 해도 되죠? 함수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y는 x와의 교점 구하면 되니까 2분의 1 x하고 x의 교점은 x는 0이죠. 2분의 3 x 마이너스 6하고 x의 교점은 x는 12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0,0 하고요. 이 y는 x 예점이니까. 그리고 6,3 이건 저게 꺾이는 점이죠. 그리고 12,12 이게 필요하고 얘로 만든 면적의 2배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s는 좌표 할 때 면적 계산 공식 중에서 2분의 1 생각하면 되겠죠. 2배 할 거니까. 그럼 72 마이너스 36 이니까 36이다. 이렇게 그냥 풀면 되죠. 그림도 필요 없어요. 근데 굳이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여기 왼쪽이냐?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지? 그리고 y는 x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역함수 구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만 구해가지고 2배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그릴 필요 없다는 말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4번 y는 fx의 그래프의 점 a 3,1을 지나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이 f 인버스 x와 만나는 점을 b라 하자. 그래요? 식이 안 나와 있는데 어차피 여기는 1,3이겠죠? 왜냐면 y는 x가 여기를 통과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f 인버스 1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f 인버스 1 f 인버스 1 이게 이의 값은 어차피 f1의 값은 이걸 가지고 나머지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죠? 여기에 y좌표 어차피 1이죠.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 콤마 1이라고. 네.
그럼 얘는 1, 알파겠죠? 그럼 F1은 여기 알파일 거니까 F 인버스 2는 얼마예요? 얘는 할 수 없지 않나? 어쩌라는 거지 이거? F 인버스 1이 3 아니고. 아 그러네. 멍청한 짓을 하고 있네. 쉬었다 와서 그런가 봐요. 네. 아니 왜? 아 F 인버스 1이 3 그러네요. F 인버스 1이 3 여기 3이죠. 죄송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오 컴마 1이네요. 1 컴마 마오네요. 됐죠? 얘 넓이 구할 거거든요. 넓이 구하는 거는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게 제일 편해 보입니다. 여기가 2 컴마 2죠. 여기는 마이 컴마 마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2 루트 2로 여기를 어떻게 6 루트 2로 그죠? 여기를 어떻게 4 루트 2로 생각하시면 되죠. 어차피 2분의 1 때릴 거죠? 아니 친구들? 아니다. 더하기지. 맛이 갔는데 지금 내가? 왜 맛이 갔지? 정신 차릴게요. 예. 상했나 봐요. 에? 이 나이면 상할 때도 됐다. 자, 그럼 32 되겠네요. 그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면 상할 때가 됐죠. 584. x에서 x의 함수 f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f는 1대1 대응이다. f의 3은 3이다. 어떤 원소, 이게 어떤 원소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fx는 2x이다 라고 했는데 애당초에 2라고 2밖에 안 되지. 3이 되면 6 같은 게 어차피 공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f1은 2이거나 또는 f2는 4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경우의 수 문제고요. 실제로는 첫 번째 f1이 2일 때를 생각을 해보죠. F3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할 텐데 F3은 1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F3이 1이라면 F1이 2이기 때문에 F3이 3에 위배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순간 어차피 F3이 1이 아닌 걸 알거든? F3이 1이 아니면 2도 아니어야 되죠.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가능한 건 F3이 3이거나 F3이 4거나 F3은 5일 때 이거 세 가지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F3이 3이라면 1과 3의 함수값이 정해졌으니까 나머지 3팩토리얼 돌리면 6개 되겠죠. F3이 4라면 F4는 무조건 3이 되어야 합니다. 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2팩토리얼에서 2개가 되겠죠. 같은 이유로 F5가 3이 되니까 이때도 2팩 해서 2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 경우의 수는 10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F2가 4라고 하면 그죠? 이때 그냥 10가지죠. 뭐가 달라 위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셀 필요 없고요. 세 번째 지금 포함과 배제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F1이 2이면서 동시에 F2가 4인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그걸 뺄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런데 이때도 F3은 1일 수 없어요. 그죠? 예. F3이 2일 수도 없죠. F1이 이미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죠? 예. 4일 수도 없어요. 그러면 F3은 3이거나 F3은 5밖에 안 되네요. 두 가지밖에 안 돼요. F3이 3이라면 2팩토리얼에서 2가지고요. F3이 5라면 F5는 3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머지 자동 결정에서 1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3가지입니다. 그럼 10 더하기 10 마이너스 3이니까
답은 17개. 별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세도 답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586. 이거는 이제 질문의 이유가 f에 x를 그리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 fx가 있기 때문에 사실 f에 fx만 있으면 되죠. 감사합니다. fx만 있으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fx를 그리시면 되고요. 얘는 그래프를 따라 그리는 것도 방법인데 어차피 식을 써야 돼. 무슨 말이냐면 저걸 쪼개야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x가 음일 때 그리고 x 마이너스 1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죠? 예. 그래서 얘 그래프를 보고 그걸 다시 집어넣어서 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뭐 그래프 그리니까 식을 이용해서 식을 써도 되고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편한 걸로 하시면 되고 얘가 지금 대칭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거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얘가 지금 y는 fx의 그래프예요. 이해하시죠? 예. 근데 여기서 x-2를 정의에 제한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 저 식이 필요하거든. 여기서 1 빼야 되니까 얘는 그냥 식을 써서 푸는 게 더 편한 것 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식으로 쓸게요. 식으로 쓰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자, 먼저 뭘 봐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를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fx가 0보다 큰 절대 집어넣으면 1만 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애당초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잖아. 그 1만 빼라고. 그러니까 1만을 빼면 안 돼요. 네. 자, 2x 마이너스 2고요. 괜찮았어요? 네. 자, x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두 번째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까지를 봐야지. 왜냐면 함수가 변경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까지를 볼 건데요. 이때 곡선 여전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이때는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배를 하고 2를 빼야 되죠. 그러니까 4x 더하기 2에서 1을 빼야 되니까 4x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0에서 1까지 한번 끊어야 되죠. 왜냐면 fx의 부호 변경 지점이기 때문에 이때 함수는 x-1이거든요. 음수니까 마이너스 2배 하고 1 빼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겠네요. 그리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1이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또 1만 빼면 되니까 x-2 이렇게. 그러니까 식으로 쓰는 것도 사실 별거 아니다. 필요하면 빨리 쓰시면 된다. 여기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필요하고 1,1이 필요해요. 그래프는 다음과 같을 거예요.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고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1, 얘가 마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도 마일, 여기 1, 여기 2. 얘가 y는 f의 x 그래프죠. 그냥 이 문제의 난이도는 얘를 그리게 시킨 것 이거 하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걸 하나의 문자로 보기로 했으니까 fx를 한 문자로 보고 이제 생각해 보면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그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면 되죠. 예.
그러면 실제 fx는 저 두 개의 교점에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또는 fx는 0이 되죠. 마이너스 1 때 근 1개입니다. 0일 때는 근 2개고요. 그래서 세실근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근을 구하라고 시키진 않았어요. 개수밖에 안 물어봤기 때문에. 실제 근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0하고 1이겠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아니요. 필요하면 재빠르게 그리시면 된다. 뭐 그림으로 그림을 그리든 수식으로 그림을 그리든 그렇게 느려서는 안 된다. 알겠죠? 네? 느리다고요? 아니, 느려서는 안 된다고요. 귀를 좀 파야겠네요. 숟가락 가져온 쌤 좀 파줄게. 자, 다음 58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 gx에 대하여 g서클 fx는 x는 m에서 최소값 n을 갖는다. 6m 더하기 4n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뭔 말이야? 은수에게 봐. 저게 뭔 말이야? 얘기 안 할 거야? 모르겠다고? 한윤 얘기해봐. 저게 뭐냐고요? 응.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fx가 x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합성을 하니까 항등함수라는 얘기잖아요. fx 자체가 이미 y는 x의 대칭이란 얘기죠. 강민이 맞아 안 맞아? 네. 이건 fx는 y는 x의 대칭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상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간주를 해보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하고 같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y는 x의 대칭이 시도했는데 변화가 없는 그런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에 얘가 y는 x의 스스로 대칭이어서 대표적으로 아주 쉬운 건 y는 마이너스 x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x는 부호를 바꾸는 거죠. 부호를 바꾸는 연산을 두 번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에서. 그런데 얘가 다항함수라는 게 중요한 거죠. 다항함수 중에서 y는 x의 대칭인 상태를 유지하는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보고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괜찮은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g서클 f의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귀찮아서 전개하는데 그러면 x가 2분의 5일 때 최소값을 갖잖아요. 최소값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5 n이라고 했으니까 n 마이너스 4분의 5 얘가 실제 m이겠죠. 그래서 15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답은 10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굳이 전개 아닌데 이 상태로 표준형을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귀찮을 것 같아서 그냥 전개한 겁니다. 알겠죠? 넘어가도 되겠니? 예. 그래서 다음 함수 중에서 스스로 y는 x의 대칭인 함수는 누구밖에 없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밖에 없다. 분수함수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59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a에 대하여 집합 라지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가 항등함수일 때 라지 x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GA라 하자. 얘가 조금 당신들을 불편하게 할 건데 그러니까 얘가 항등함수라는 얘기는 이런 곡선이란 뜻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곡선 애당초 항등함수가 아니잖아. 그럼 이 fx하고 x하고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면 같은 원소가 몇 개 나올 거 아니야. 그 중에 일부를 뽑아서 정의역을 구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이라고 문제를 더 쉽게 해준 거야. 모든 원소를 다 사용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제가 해석을 다시 해보면 실제 무슨 뜻이냐면 GA의 의미는 fx는 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일 뿐입니다. 왜냐면 최대라고 했으니까 일부를 사용할 수 없고 전부를 다 사용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fx가 다 a를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난 저게 좀 짜증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fx-a는 x-a라고 써도 상관없지. 그제? 그리고 이 함수를 선생님은 hx라고 새로 정의할 거야. 자, 그러면 hx가 아주 편리하죠. a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와 그 다음에 그냥 2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hx를 그냥 그리고, 그러니까 저 상태로 하려고 하면 fx를 그려서 a에다 저걸 움직여야 되니까 짜증나잖아. 근데 hx는 이제 고정시킬 수가 있지. 그리고 누구를 움직일 거야?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움직일 거야. 이거 훨씬 해석이 편하죠. 그러라고 여기 똑같은 a를 더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풀으라고 깔아놓은 거야. 받아 먹어야지. 못 받아 먹고 저 상태에서 a가 어디지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그런 얘기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x는 3이고요. 4고요. 4를 표시해야 되는데 3을 해놨네. 4. 절편이 0하고 3이잖아요. 그리고 저기다 4를 집어넣으면 4,4. 대충 이 정도. 그래프는 마이크만 사야죠. 그냥 예쁘게 생기게 그리려고 그냥 애쓰는 건 별거 아닙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하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얘가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비율을 맞춰서 그리고 있는 그런 건데 마음에 안 드네요. 이렇게 비어있죠.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2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4,2인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다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움직여서 개수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는 지점만 생각하면 돼요. 이때 바로 의미가 있네요. 그죠? 네. 또 언제 의미가 있느냐면 이때 의미가 기울기가 왜 이 모양이야? 네. 이때 의미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때 의미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때를 찾아놓으면 되는데 이때는 어차피 a가 0이니까 y는 x를 말합니다. 그죠? 두 번째 4,1을 지나니까 y는 x-2를 말하죠. 세 번째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x-a가 접할 때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a가 4 x-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판별식 얼른 써보면 4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g1이다. 그러면 저 직선이 y는 x-1일 때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말하죠. g2다. 그러면 세 개를 말하죠. g3이다. 그럼 x-3일 때예요. 또 세 개를 말하죠. g4다. 그러면 두 개를 말합니다. g5다. 그럼 한 개를 말하죠. 그래서 답은 11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렇게 변형했기 때문에 되게 문제가 쉬워진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yx 그대로 놔두고 니네 지금 a에 따라서 나머지를 움직여야 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니. 그런 상황인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별 내용이 아니거든. 이렇게 변형을 한다는 건 니는 늘 하는 거잖아. 등식의 성질이죠. 방정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방정식 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 아무도 모르지 않잖아. 그제? 근데 실제로 그걸 사용하지 않고 막 어렵게 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알고 있는 내용을 얼만큼 더 잘 사용하게 되느냐 이것의 문제인 것 같아요. 모르는 내용은 새롭게 알게 되는 건 진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나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내용을 새롭게 알게 되는 거. 그죠? 수학은 핵심이 뭐냐면 원래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아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풀이가 다 달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사용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의 영역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녀오세요. 정의역과 공역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래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 네. 그리고 fx는 2x제곱의 1의 자리수다. 근데 2x제곱의 1의 자리수는 사실상 순환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거든. 2486, 2486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fx의 치역은 뭐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래서 1번은 쉽게 풀릴 건데 그래도 fx를 구해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1번부터 풀기 시작할게요. f의 치역이 2, 4, 8, 6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1번은 G서클 F니까 어차피 2, 4, 8, 6밖에 G 안 집어넣을 거니까 그럼 치역의 원소가 2K, 4K, 8K, 6K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 20K라서 이제 1번은 20K가 300이니까 그래서 K는 15다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고 2번은 F서클 G에 여기 지금 조건 제시표 왼쪽으로 보시면 F서클 GX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Y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치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를 만족하는 20 이하의 자연수 K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인 거고 20 이하의 자연수 K니까 어차피 K에 1을 넣을 필요는 없겠죠. K에 1을 집어넣어 보면 X의 자연수 전체를 넣을 거기 때문에 K가 1이면 자연수 전체가 들어가고 자연수 전체가 들어갔을 때 F의 치역이 4개인 건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K가 2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K가 2라고 하면 짝수만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1, 2, 3, 4, 5, 6, 8 집어넣어도 어차피 2배가 되니까 2, 4, 6, 8, 10, 12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러면 걔의 거듭제곱의 1의 자리의 수를 보는 거죠.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2의 2제곱의 거듭제곱의 수니까 4. 그죠? 그 다음에 넣을 수 있는 게 4잖아요. 2의 4제곱이니까 6이죠. 1의 자리니까. 그 다음에 넣을 수 있는 게 뭐예요? 6이죠. 2에서 제곱하면 다시 2 나오나? 6, K가 2면 3, 6, 2, 6제곱. 64. 다시 4 나오죠? 네, 그래서 K가 2면 F서클 GX의 치역이 4하고 6밖에 안 돼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K가 3일 때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 3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의 3제곱은 8이죠. 그 다음에 2의 6제곱은 4죠. 8, 4 2의 9제곱은 512 벌써 안 된다는 거 알겠죠? 그죠? 얘 안 됩니다. 3개 나오면 더 이상 할 필요 없잖아. K가 4이면 F서클 G의 치역이 얘도 해볼까?
K가 4의 배수만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4의 배수만 넣으면 아까 2, 4, 8, 6이 4개가 나왔다는 건 4를 죽여 순환한다는 얘기거든.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얘도 볼 필요가 없겠네. 그지? 이걸 2, 3, 4, 5 이렇게 늘려서 해보면 어떤 일련의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얘를 만족하는 K는 그냥 2로 나누어 나머지가 2여야 해요. 실제 그렇겠지. 거듭제곱을 해보면 알아요. 치역을 실제 거듭제곱 하면서 구해보면 아 이게 어차피 지수에 올라가는 거라서 2로 나누어 나머지가 2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럼 실제 가능한 K는 2하고 6하고 그래서 3, 4 다 안 됐던 거야. 5도 안 되고 10, 14, 18 여기까지만 가능하고 합은 50입니다. 근데 2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이게 2가 50. 4로 나눠 죄송합니다. 4로 나눠 나머지요. 숫자 보면 알잖아. 2, 6, 10, 14, 18 이거만 되는 거 보면 어차피 4씩 증가시키면 되는 거니까 찾는 거 어렵지 않고요. 이거 몇 개 해보시면 돼요. 알았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594번을 보죠. 집합 A A에서 A로 함수니까 1, 2인 원소를 가지고 1, 2로 대응을 시키는 거잖아요. 새 함수 FGH에 대해서 합성함수가 상수함수가 되도록 하는 새 함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단 제일 편한 건 H가 상수함수면 돼요. 그럼 뭘 갖다 집어넣을까? 이 앞에가 무슨 뭔 생쇼를 하든지 간에 그냥 무조건 상수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H가 상수함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죠. 그러면 다른 함수는 뭐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도 2의 제곱계 있고 G도 2의 제곱계 있어요. H는 2개 있습니다. 상수함수니까 1로 갈 거냐 2로 갈 거냐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 32개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두 번째 G가 상수함수가 돼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G에서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H가 뭐든지 간에 상수함수가 돼버리죠. 단 H가 상수함수인 경우 위에서 셌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는 건 G가 상수함수이면서 H가 상수함수가 아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 함수를 세는 과정에서 쟤들도 다 상수함수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게 겹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F는 관계없으니까 2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리고 G가 상수함수면 2개예요. 그리고 H는 상수함수 아니어야 되니까 2개죠. 그래서 얘는 16개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사실 HX가 1이냐 2냐 나중에 보면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적어드린 거예요. 얘는 HX는 상수함수가 아니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 F가 상수함수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H도 상수함수 아니고 G도 상수함수 아니어야 되죠. 8개입니다. 이해하시죠? 여기는 G와 H가 둘 다 상수함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 다 더하시면 답이겠죠. 56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5번 함수와 그 역함수에 대하여 F는 G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범위를 구하시오.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 보이는 게 둘 다 꼭지점이에요. 1, 얼마가 꼭지점이죠. 그러니까 1의 왼쪽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1의 오른쪽은 조금 더 격렬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최고차의 개수에 그것 때문에 여기는 1, A-2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만 하시면 되냐면 얘가 지금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y는 fx는 gx라고 했지만 사실상 fx는 x라고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y는 x를 그었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과
이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 두 개만 파악하시면 문제를 다 풀게 되는 거죠. 판별식 두 번 쓰시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마이너스 3은 x일 때 판별식 생각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a는 0이죠. 이때 여기가 4분의 1이어야 되니까 a는 4분의 11이네요. 그냥 완전 제곱식 가지고 풀 수 있죠. 그리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x일 때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a는 0이죠. 얘는 좀 짱나니까 판별식 쓸까요? 25 마이너스 8a 이게 0이죠. 그럼 a는 8분의 25입니다. 따라서 a는 4분의 11보다는 크고요. 8분의 25보다 작다. 보면 알겠지만 판별식이 더 나오면 판별식을 잘 쓰잖아요. 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완전 제곱식도 파는데 왜 판별식을 쓰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뭐가 더 편하지? 이런 의사결정을 계속 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답을 내는 그 순간까지 그래도 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양한 풀이를 써먹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용한 지 오래되면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 생각해보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015의 값을 구하시오. 2015년에 나온 문제 아직도 생존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바꿔줄까? 자, 그렇다라는 얘기고, fx가 주어져 있는데 1에서 3, 4에서밖에 안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2015를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되지. 애당초 1과 3, 4에 아니면 대입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야, 2015 너무 크냐? 그러면 걔의 값을 3분의 1로 줄이는 대신에 원래 함수 값을 3배 하면 돼.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아, 그러면 3으로 계속 나누는 거지. 2015를 언제까지? 3으로 계속 나눠서 그 값이 1과 3, 4로 들어올 때까지. 그러면 몇 번 나눠야 들어오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의 6제곱이 729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3의 7제곱이 2187이다 이걸 먼저 생각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5를 3의 6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저 안으로 들어온다에 납득하시죠? 안 그러면 1보다 작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F2015는 3의 6제곱 6번 나눌 거니까 F 3의 6제곱분의 2015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대입할 수 있어요. 3의 6제곱 저기다 집어넣으면 저게 2보다는 작은 값이죠. 2보다는 큰 값인가? 큰 값이네요. 그죠? 729분의 2015니까 2보다는 커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의 6제곱분의 2015 더하기 2로 풀리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3의 6제곱 계산할 필요 없어요. 3의 7제곱 마이너스 2015 3의 7제곱은 아까 계산했는데 개꿀이죠. 172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나눗셈을 하실 필요 없다 라는 얘기고요. 자, 다음 잡소리가 들려. 자, 597번 이런 문제 가지고 니네 존나 괴롭힐 거거든. 실제 학교 시험에서 그 잘 모르겠잖아. 부등호 있고 등호 있고 잘 모르겠잖아. 그럼 그냥 다 등호라고 생각하고 풀어. 그럼 답 나와. 웬만하면 그래. 슈가요. 그럼 20이라고요? 네, 맞아요. 20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맨날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니야. 시험 보는데 뭐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어. 그러면 등호 성립할 때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답이다. 자, 푸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푸는 과정은 사실상 이게 연습시키는 이유가 나중에 미적분에서 그 조임 정리, 그러니까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죠. 그거 이용해서 극한 구하는 방식을 트레이닝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0 대입하면 F0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맞아요. 밑에다 0을 집어넣으면 00 집어넣으면 F0 더하기 F0이어서 F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F0은 0보다 크거나 같고 F0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냥 F0은 0이다 이런 짓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호라고 취급하고 문제를 풀면 문제가 풀리는 거지. 그냥 그렇다. 근데 되면 이렇게 하시고 안 될 때 그렇게 위기 탈출하시라는 얘기지. 평상시에 문제집 풀 때 아싸 등호 이러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제 나머지는 F0을 써먹을 수 있으니까 나에서 X는 그대로 두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볼게요. 그럼 이쪽에 F0이죠? 그리고 FX고 F-X입니다. F0이 0이기 때문에 Fx가 마이너스 F-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가해서 마이너스 X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X죠. 그럼 마이너스 F-X가 2X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fx는 2x보다 크거나 같다며. 그럼 결국 얘가 2x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2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럼 동시에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게 더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자. 얘를 여기다 연결하면 fx는 2x보다 작거나 같다는 알 수 있죠? 그럼 얘랑 엮으면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x는 2x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연습을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시험에서 막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아이씨 모르겠다 찍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느니 등호다 이렇게 해서 풀어서 맞추시라는 얘기예요. 한 문제만 더 볼까요? 아니요. 오늘 여기까지 하나. 600번이니까 이렇게 딱 하면 딱 좋을 것 같잖아, 그지? 진짜 안 좋았어. 야 이거 봐봐, 금방 끝나, 봐봐. 진짜. 금방 끝난다니까? 다 수결을 다 수결. 혹시 중우정치라고 알아요? 만장 일치제로 해도 이길 것 같아. 이게 북한이야? 야 이게 뭔 뜻이냐면 5번 합성해서 항등 함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쌤 말 맞아요, 안 맞아요? 5번을 합성하면 항등 함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5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 2번 합성해서 항등이면 4번 합성해도 항등이잖아. 그럼 여기가 4라고 적혀있으면 4번을 합성해야 항등일지 2번을 내 합성해야 항등일지 알기가 어려워. 6이라고 적혀있으면 2번 합성해서 항등일 수도 있고 3번 합성해서 항등일 수도 있고 6번 합성해서 항등일 수도 있지. 그럼 하필이면 여기는 뭐라고 적혀있는 거야? 5라고 적혀있지. 그럼 딱 5번을 합성해야만 비로소 항등이 완성되는 거야. 5번을 합성해야만 비로소 항등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항등이 될 때가 없었던 거죠. 선생님 처음에 항등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적혀있습니다. 처음에 항등이 아니기 때문에 꼭 5번을 합성해야만 항등이 되거든. 이런 함수는 어떤 함수일까? 2번 우리가 해볼까요? 2번 합성해야만 항등이 되는 함수 어떤 함수입니까? 2개씩 교환이죠. 맞잖아. 아니면 항등의 원소가 있거나 2개씩 교환. 3번 합성해 항등이 되는 애는 누구예요? 항등이거나 3개로 그물 구조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 4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거 원소 5개잖아. 5개짜리 그물 구조예요. 그물 구조라는 게 정말 이런 식으로만 생겨야 되냐? 아니야. 그냥 결국은 뱅글뱅글 돌아서 이렇게 항등되면 되는 그런 구조라고. 근데 여기 2개를 이미 줬잖아, 친구들아. 이게 이미 확정이기 때문에 그물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케이스는 2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